김영록 지사가 의대 공모 불참을 고집하고 있는 순천 측을 향해 이율 배반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순천 도의원들은 폐기된 공동의대 주장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결국 2026년 의대 신설을 무산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나전 측이 박물관 건립, 찬성 측과 무리한 사업이라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정치권 갈등으로도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운영하는 농촌 체험형 숙박 프로그램 푸소가 시즌2를 맞아 새로워졌습니다. 인구 증가와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도의회 도정질의에서 김영록 지사가 의대 공모 불참을 고집하고 있는 순천대와 순천시를 향해 이율 배반이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의대 문제로 동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다소 엉뚱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정질의 첫날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두고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의대 유치 문제를 두고 극심한 지역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서부와 동부 중간 지역에 의대를 설립하자는 다소 냉소적인 방안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순천하고 목포가 싸우지 말고 그냥 중간에다가 설치하자. 그냥 장위에다가. 또한 의대 공모에 탈락한 지역에 대한 소외 문제가 우려된다며 대책을 따지기도 했습니다. 공모 절차를 통해서 선정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답변에 나선 김영록 지사도 공모에 불참하겠다는 순천대 등을 향해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왜 권한이 없는 도의 행위라고 하면서 전라남도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것부터가 이율 배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공모 절차의 공정성을 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의대 유치를 성취하자고 말했습니다. 도정질의에서는 정부의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서 전라남도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질타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알리백 기업 유치 방안에 대해 전남도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이달로 다가온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허가 불허 방침에 대한 대책을 묻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경쟁력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남도의회 하반기 도정질의 첫날은 뚜렷한 쟁점과 이슈가 없이 나열식 질문에 그쳐 다소 지루하게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의 의대 설립 방식 발표가 일주일 연기된 가운데 순천 지역 도의원들이 공동 의대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순천 지역 도의원들은 오늘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목포대와 순천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대를 설립하고 양 지역에 부속 병원을 세우는 게 최적의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는 1개 의과대학과 1개 병원 신설, 1개 의과대학과 2개 병원 신설안을 두고 오는 12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은 전남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최근 거론되고 있는 공동의대 설립 방식은 허상이라고 지적하고 34년 수건인 의대 설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선정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화진 위원장은 전남 동서부권의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목포대, 순천대가 글로컬 대학으로 각각 선정돼 대규모 정부 지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의대 설립 방식은 현 시점에서 가능하지도 않고 의대 설립 추천 절차만 늦춰 결과적으로 2026년 의대 신설은 무산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나전 7개 박물관 건립 공론화위원회가 내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무리한 사업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현재 재정 상황을 감안해 공립박물관 건립 방식으로 자체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신고하 기자입니다. 목포시가 나전 7기 박물관 건립을 추진한 것은 지난 2022년 8월입니다. 이후 관련 용역을 발주한 뒤 손혜원 전 의원,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박물관 건립 사업은 행정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지난 2월 열린 시민공청회에서 목포시는 후보지 4곳을 발표했고 건립 예상 비용으로 100억 원을 추정했습니다. 나전 7기 박물관을 공립박물관으로 건립하면 목포시 투입 예산을 60%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박물관 설립 타당성 평가 신청서를 완성해서 문체부에 제출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추진해 왔던 겁니다. 박물관 건립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열악한 시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사업이라는 입장. 재정 자립도 18% 수준의 목포시가 100억 원대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업이 진행되면 추가로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최소 130억, 150억이 들어가는데 그러고 나서 운영 관리도 시비로 한다. 그것은 저희 목포시 재정으로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필요하다면 일단 수장고를 먼저 만든 뒤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 안 된다면 재정이 어렵다면 수장고에다 몇 년 좀 놔뒀다가 재정이 좋아지면 다시 만드는 방법도 있잖아요. 손혜원 전 의원은 박물관 건립이 전제되지 않으면 기증품의 소유권 이전 문제를 법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물관 건립 찬성 측과 무리라는 주장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인데 정치권 갈등으로도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소속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을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예산 승인권으로 통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8차 회의 이후 첫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초의 찬반 토론이 될 공청회에서 드러날 시민 반응은 나전 7기 박물관 건립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목포시 의회에 제2요구된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목포시 의회는 오늘 임시회를 열고 지난 4월 목포시가 거부권을 행사한 조례안을 재상정하고 투표한 결과 찬성 9, 반대 12, 기권 1표로 부결 처리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4월 주민 2,614명이 발의해 올해 3월 시의회에서 가결했지만 목포시가 조례안의 5조와 10조의 내용에 단체장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들어 제의를 요구했었습니다. 한편 청구인 측은 한 번 의결했던 조례를 부결하는 것은 대의기구인 시의회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가로막은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곡성 영광군수 재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마다 후보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사정이 시끄럽습니다. 복당과 경선 방식에 반발한 일부 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벌써부터 혼전 양상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민주당 곡성군수 경선 후보자는 1차 공모까지만 하더라도 3자 대결이었습니다. 강대광 전 곡성군 의원과 유군기 전 곡성군수, 정환대 전 전남도 의원이 곡성군수 자리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주당이 지난달 25일부터 경선 후보 2차 공모에 나서고 무소속으로 활동하던 조상래 전 전남도 의원이 추가 모집 시기에 민주당에 복당하면서부터 선거판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면접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었었는데 일절 말씀 없이 추가 공모 절차를 또 거치게 됐고 경선 방식도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하던 기존 방식과 다르게 100% 국민참여 경선으로 하기로 결정나면서 후보자들의 반발은 극에 달했습니다. 정환대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당비를 내는 당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경선 방식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후보를 뽑는 경선이 돼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이 경선을 치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군수를 뽑겠다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조상래 후보는 당내 여론조사와 기타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앞서가고 있어서 타 후보들이 견제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6월 복당 시기를 놓쳤는데 이번에 우연히 민주당에서 추가 모집을 하게 돼 거기에 응해 복당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소속 상태에서 당선이 돼도 민주당에 복당하겠다고 그동안 국민들에게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선이 되면은 복당을 해서 민주당으로 들어가겠노라고 했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또 민주당에서도 다시 추가 모집 그러니까 후보자 공모가 있었기 때문에 유군기 전 곡성군수는 경선 규칙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의 규칙을 따르며 경선을 완주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일과 7일 이틀 동안 결선 투표가 있는 국민 경선 방식으로 곡성군수 재선거 본선 진출자를 가립니다. 영광군수 재선거도 경랑입니다. 민주당이 장세일 후보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는데 경선 과정에서 사퇴한 장현 후보가 중앙당에 의해 사퇴당했고 특정인 밀어주기 의혹도 제기된다고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이번 영광곡성 재선거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선전포고했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의 자본가 탈당이 이어지면서 재선거 판도가 예측 불허의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강진군이 농촌 체험형 숙박 프로그램인 푸소를 10년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농촌에서의 바캉스, 이른바 촌캉스 유행에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강진군이 기존보다 더 강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해외에서 15년 동안 한인 민박을 운영하다 귀국해 강진에 정착한 정진희, 김숙자 씨 부부. 친척이 살고 있는 강진을 몇 차례 오가다 보니 어느새 정이 들어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체코에서 민박을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푸소 운영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에서 15년 동안 한인형 민박을 펜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연계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감하게 군청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보고 싶다고. 이들이 도전을 시작한 곳은 60세대 남짓이 사는 조용한 시골 마을. 주민들도 푸소 농가 운영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낡은 빈집에 새 주인이 생기고 주택도 새로 들어서면서 동네에 활기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주민들은 다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새 집을 짓고 집들이 다 보시면 좀 오래된 집들이 많기 때문에 새 집을 짓고 오셔서 다들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2015년부터 기존 주민들이 가진 주택을 리모델링해 농촌형 숙박 체험을 진행해온 강진군. 인구와 일자리 증가를 위해 올해부터는 푸소 시즌2, 이른바 푸소 온가를 도입했습니다. 주택을 새로 짓더라도 푸소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푸소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시설이라든지 서비스를 품질 개선을 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 푸소 이용자들께서 편리하게 주무실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강진군이 운영하는 푸소 농가는 80여 곳. 중고등학생과 일반인, 공직자 등 지난 9년 동안 6만여 명이 찾으면서 농촌의 새로운 소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시는 목포대 국립의대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목포시 용해동 목포 캠퍼스 앞 웰빙 공원 280m 구간을 유치 바람길로 명명했습니다. 목포대 국립의대 유치 바람길은 바람개비를 설치해 의과대학 유치의 소원과 바람을 담았고 목포시는 서남권 지역민과 목포대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동원해 국립 목포대 의과대학과 병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출산 통보제와 보호 출산제 시행 50일을 맞아 전라남도가 제도 정착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목포 동명영아원뿐인 도내 제도 관련 신생아 보호 기관을 동부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개선점 등이 논의됐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위기 임산부는 상담 전화 1308이나 1308 누리잽, 카카오톡 친구 추가 등을 통해 24시간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서 주관으로 실시된 2024년 고속단정 운용 역량 경연대회에서 목포 해양경찰서 소속 3015함이 대형함 부문 최우수 함정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경연대회에서는 전국 5개 지방해양경찰청 주관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이 경쟁했으며 목포 해경 3015함은 해상 경연에서 현장 노하우를 활용한 노련한 전술을 펼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쯤 진도군 성남도 남서쪽 3km 해상에서 24톤급 어선이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목포 해경은 연안 구조정 등을 투입해 승선원 9명을 모두 구조했으며 해당 어선이 서망항으로 입항하던 중 운항 부주의로 좌초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의회 박용준 의원은 오늘 열린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지방소멸대응기금 40억 원의 자부담을 더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내년 개원 예정인 목포시는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인구 소멸 대응과 출산율 향상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되더라도 목포시는 연간 3억 원가량을 운영비로 지원해야 한다며 전남도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너무 힘든데 제가